있는 변호사들 또 대법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우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상훈 대법관님, 재검표를 빨리 실시해 주십시오. 실시해 주십시오. 박상우 대법관님, 재검표를 빨리 실시해 주십시오. 노정희 대법관님, 재검표를 빨리 실시해 주십시오. 안철성 대법관님, 재검표를 빨리 실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 부정선거 소송 관련 재검표 안 하세요. 대법 선거소송 150건, 처리기간 3분 2일 지나도 절차 시작조차 안 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5단체가 7일 대법원은 현재 접수된 선거소송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선거소송 제기일이 다르겠지만 4.15 총선일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지났다. 국회의원 선거 효력의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0일 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소송 본안 건수가 139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기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취지고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 선시 규정으로 해석된다. 라며 100개가 넘게 접수된 사건이 대법원 각 재판부에 배당돼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헌변,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 나라지킴 및 고교연합 등 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은 선거소송 150여 건에 대해 심리기간의 3분 2일이 돼가고 있는 지금까지 아무런 심리도 개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이 선거 사건들에 대해 신속히 절차를 개시하고 엄정히 심리하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의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블랙 시위도 4달째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소송은 질에서나 양에서나 유례없이 특이합니다. 이때까지는 몇 개 곳에서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4.15 총선의 경우에는 25곳의 후보자, 107곳의 유권자, 1개의 비례대표, 정당, 그래서 140개에 가까운 지역구에서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의 지역구에서 선거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의혹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재검표를 통해 증명하면 되리. 4.15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낸 지 8월 15일이면 만 4달째다. 소송을 이유로 투표지 및 관련 선거 장비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선거구만 107군데이다. 소송에 참가한 시민들의 숫자가 3,000명이 넘고 투입된 변호사만 50명이 넘는다. 또 정당이 나서서 전체 선거구의 사전투표지 증거보전 신청까지 했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후보도 25명 이상이 참여해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내었다.
심지어는 4.15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라서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도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다. 그야말로 역대급 대규모 인원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다. 법원도 당연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법원은 소송에 대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정선거 의혹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과 재검표 절차 진행으로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지자 대한민국 사법부 부정선거 소송 관련 재검표 안 하세요? 라면서 벌써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달라거나 법원이 당장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빨리 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증거와 공식적인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을 달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검표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표소에서 발견된 빳빳한 투표용지, 과거와 다른 2020년 의 부정선거 소송, 2002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한나라당 이회창 지지자들이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2003년 1월 27일 재검표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이회창 후보 88표 증가 및 노무현 후보 816표 감소라는 당락과 관계없는 근소한 차이만 증명됐다. 대법원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중앙서버와 연결되어 있지만 개표 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이 없고 개표 결과 보고용 컴퓨터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은 정당이나 후보가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투표권자가 진행했던 소송이었다. 법원은 불필요한 소송이라면서 각하를 해버렸다. 일각에서는 판결문이 다소 오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 소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이들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오히려 소송이 중앙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다고도 적었다. 재검표! 재검표! 실시! 재검표! 실시! 10년은 과거 부정선거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올해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전국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원이 소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이미 전국 모든 선거구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증거보전 신청이 되어 있고 국회의원 및 후보자 차원에서 100군데 이상의 사전투표용지 및 관련기기의 증거보전 신청이 되어 있으며 3,000명 이상의 국민이 고소, 고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변호인 수만 해도 50명이 넘는다. 이런 전국적인 법률 행위의 대표성을 띤 소송건이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의 고소, 고발건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움직임은 과거 각하 판결을 받거나 이유 없음 판결을 받았던 어설픈 부정선거 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 결과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의 자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득표율과 수치의 반복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전자개표기의 오작동이 담긴 증거 영상과 사전선거 관련 관리부실 증거물들이 너무 많다. 법원으로서도 이 증거물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평가. 재검표 실시는 법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절박한 마지막
만문입니다. 선관위에서 나온 투표 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 시민. 이제는 판사가 판결문에 쓸 수 없는 문구들. 더 이상 판결문에 소외 제기가 이유 없다 라는 문장을 쓸 수 없으며 과거처럼 차일피일 정권이 끝날 때까지 묵혀두었다가 판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과거 부정선거 관련 재판의 판결문에는 C12비를 가리는 것이 전체 대한민국 사회의 이익을 놓고 봤을 때 별로 실익이 없고 무익하다 라는 내용이 왕왕 나오곤 했다. 그러나 2020년을 사는 깨어있는 국민에게 이런 판결은 용납이 안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정황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통계적인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C12비를 가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고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재검표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법조계에서 수십 년을 몸담은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투명하게 풀고 가야 되며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라고 입을 모았다. 법원은 과연 재검표를 언제 할 것인가? 법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측에서는 재검표 일정이 너무 미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줄을 이룬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대법원에 신속한 재검표 결정을 요청했다.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해서 김소연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등 소송의 당사자들은 당장이라도 법원으로 달려가 항의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이미 정권에 장악되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제 할 일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관위의 위원장이 판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도 나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조속히 재검표를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평가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법부가 정부의 눈치를 볼 수 있냐는 의견과 함께 만약 법원이 특정 결과를 정해놓고 이에 끼워 맞추는 진행을 통해 엉뚱한 판결문을 내놓는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사법부도 알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믿고 머지않아 진행될 재검표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서 소송이 제기되었던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21대 국회는 이미 개원을 했고 벌써 선거를 치룬 지 4달이 되는 8월 15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을 진행해라! 대법원은 재판을 진행해라! 우리는 적극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마침내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되찾아야겠죠? 네, 그래서 재검표 너무나 정당한 법에 규정된 180일 내 선거소송의 하이라이트 절차인 재검표 날짜를 속히 지정해 줄 것을 대법원 앞에서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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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표! 재검표! 실시! 재검표! 실시!